여러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시무시한 법안 하나를 발의를 했습니다. 무려 15명이 공동 발의를 했는데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30일 동안 해당 기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의견.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기에 이래라 저래라 강제할 힘은 전혀 없고요. 그냥 의견 표시를 한 건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15명 의원들이 뭘 발의를 했느냐. 정정보도 청구만 하면은 30일 동안 일반 대중에게 이게 전파되지 못하도록 차단을 할 수 있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대체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건 뭐 전체주의 국가도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론의 어떤 기본 흐름과 내부 그 속성을 뭐 이만큼이라도 알고 이런 법안을 내놓는 건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호박 찌르듯이 푹 한번 내지르고 마는 것인지 도대체 알 도리가 없는데요. 일단 법안은 발의돼 있고 그 발의 내용의 핵심 골자가 정정보도 청구만으로 30일 동안 차단. 저는요, 세상에,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법이 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여러분, 여기 얼마나 복잡한 내용이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무소속인 A라는 도시의 시장이 지난 10월 수행비서를 성희롱해서 서울경찰청에 고소당했다. 제가 이런 뉴스를 하나 있다고 말해보겠습니다. 무소속 A시장이 지난달 10월에 수행비서를 성희롱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당했다. 그래가지고 이걸 누군가가 서울경찰청 누군가 이 시장 본인이 됐든 아무튼 이거를 정정보도 청구를 해가지고 이게 차단을 딱 당했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한 문장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팩트가 67가지가 들어있습니다. A시장. 알고 봤더니 A시장이 아니라 A시의 전 시장이었대. 알고 봤더니 서울경찰청이 아니라 서울에는 서대문경찰서에 신고한 거였대. 알고 봤더니 지난 10월이 아니라 지난 9월 달이었다는구만. 알고 봤더니 수행비서 B씨가 아니라 수행비서 C씨였대. 성희롱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쌍간이라고 하죠. 간통죄로 고발이 됐대.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당했대. 또는 이게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호텔로 불러가지고 유력에 의한 성폭행을 했다는구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한 문장 안에도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의 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 팩트가 만약 바뀌면 그건 새로운 보도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걸 차단할 것인가? 이런 겁니다. 이거 언론학 공부하면 맨 먼저 이런 거 교과서에서 다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지금 별의별 법안이 다 발의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바뀌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바뀌고 지금 숨가쁘게 뉴스가 판가래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차단을 시킨다? 그 펜싱 선수하고 그 사람보다 15살이 어린 같은 여성 전청조라는 사람하고 결혼 발표를 했다가 또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되고 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고 그 시끄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점잖으신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들은 척도 안 하려고 왜 이런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짜증까지 내시는 분이 있다는 거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서 전청조라는 사람이 쓰는 말, 그 사람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 사람의 사기 행각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요. 글쎄요. 영어를 몰라서 그러는지 영어를 웬만큼 하는데도
뭐 시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농담을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콩글리시도 이런 콩글리시는 처음 들어봅니다. 나, I, 주어, you, 내가 I am 뭐 I am a boy.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 처음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I am a boy. This is a pencil. 뭐 that is a book.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때 I am a boy를 I am만 떼가지고 제가 우울하면 I am 우울. 제가 기쁘면 I am 기쁨. 그 다음에 뭐 그럼 next time에 놀러 갈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next time은 영어로 문자질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말로 쓰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국 전 법무장관이 흉내내가지고 요즘 이제 논란도 되고 뭐 비난도 사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I am 공정, I am 법치, I am 신뢰, I am 상식, I am 정의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야 네가 지금 전청조 흉내내는 거 뭐야? 막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거를 한 4시간, 4-5시간 지난 다음에 수정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누가 떠오르나요? 라고 맨 마지막에 한 줄을 덧붙인 겁니다. 누가 떠오르나요? 참 그래도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유치찬란할 수 있다는 거에 입을 떡 벌리게 되는데요. 이때 누가 떠오르나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빗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지금 조국이 쓰고 있는 신뢰, 공정, 상식, 법치, 정의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슬로건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늘 강조했단 말이고 대통령이 된 뒤에도 2-3번씩 강조하고 있는 말이어서 그걸 고스란히 갖다가 조국이 저기다 빗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생각에는 전청조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비슷하다. 뭐 이런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전 장관이 그래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할 수 있고 한동훈 장관도 비판할 수 있고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들 못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서울대 학생들을 욕보이는 짓 아닐까요? 서울대 동료 교수들을 욕보이는 짓 아닐까요? 저런 식의 말장난, 유치한 말장난. 요즘 아마 중딩이들도 저런 식으로 말장난 안 할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하지. 이제 그랬습니다. 네. 정말 지금 조국 전 장관 지금 1심 재판이 지난 2월 달에 있었잖아요. 징역 2년 선고가 됐는데 혐의가 13개인데 그중에 8개가 유죄 선고됐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가 유죄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사람이 조국이다 그랬습니다. 반복적으로 범행. 조국은 범죄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 1심 재판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라고 거기 판결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범행을 저지른 자를 2글자로 범인. 지금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죠.